스타트업에 이어서 셧다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 노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노멀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디폴트로 수행이 되는 셧다운 모드이고 따로 노멀을 안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특별히 더 할 작업이 없다고 확인이 될 때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종료를 선언했을 때 유저들의 이제 트랜잭션이 끊기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유저들이 프로세스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 이제 셧다운 노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강제적으로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뭐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노멀 셧다운 이후에는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뭐 인스턴스 복구를 따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셧다운 옵션이 그렇고 이제 셧다운 이제 좀 강제 종료 같은 걸 실행했을 때만 인스턴스 복구를 요구해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 트랜잭션이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노멀 옵션이 이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에 그 저랑 같이 오라클 11G 환경을 다 구성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버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그 sysdba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자 중에서도 sysdba 계정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그 오라클 11G 환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이제 sys 계정으로 먼저 접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비밀번호를 지정해주지 않고 컨테이너를 생성했다면 이제 기본 비밀번호는 오라클이에요. 네.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습니다. sys 계정의 디폴트 비밀번호는 오라클이에요. 화면 정리 한번 해주고 자, 셧다운 이제 뒤에 노멀을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셧다운 스타트업을 수행할 때 이제 셧다운 됐을 때 컨테이너가 기동을 같이 중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컨테이너를 올려주시고 나서 이제 천천히 다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도 기본 이제 디폴트는 스타트업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단계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디폴트예요. 저번에 같이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미디에이트 옵션은 이제 뭐 복구 작업을 초기화할 때 아니면은 이제 물리적인 종료가 예측될 때 이제 막 곧 있으면은 이제 이 건물에 전원이 나갈 거다 막 이럴 때 이제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또는 유저들에게 로그오프를 요청하지 못하거나 유저들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경우에 이제 약간 강제 옵션이 있는 셧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셧다운 명령어이기 때문에
셧다운 이후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거나 새로운 트랜잭션을 따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미디어트의 특징은 이제 현재 트랜잭션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유저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도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그 작업 결과가 저장이 된 게 아니면 바로 중단시키고 작업하기 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걸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면서 셧다운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 이미디어트 옵션은 모든 유저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트랜잭션을 모두 종료하고 유저들도 이제 강제 로그아웃. 유저들과 데이터베이스 사이 연결을 바로 종료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하고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두 데이터라고, 예를 들면 언두라고 하면 어떤 작업이 벌어지기 전까지 커밋이 된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위한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전, 문제가 생기기 전 상황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놓고 종료를 하기 때문에 다시 스타트업을 할 때 인스턴스 복구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인스턴스가 바로 셧다운이 됐죠. 네, 네. 정상적으로 스타트업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트랜잭셔널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SQL문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셧다운 노멀 모드처럼 그 트랜잭션이 다 종료되고 셧다운을 하게 되는데, 다른 점은 이제 일단 그 유저들이 하고 있는 작업 내용만 남겨놓고 유저들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아웃을 시켜요. 이제 트랜잭션만 남겨놓고 유저들은 로그아웃 시킨 상태에서 이제 각 트랜잭션이 종료되는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작업이 종료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도 함부로 로그아웃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작업 과정을 지키고 싶을 때 이제 안전하게 종료하려면 트랜잭션을 옵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이 어보트 모드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강제적으로 진짜로 완전히 꺼버려야 될 때, 전원을 아예 파워 버튼 눌러서 꺼야 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음, 셧다운 어보트를 하고 나서 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 좀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버트 모드를 쓸 때는 이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이상이 있었다거나, 이제 아까 그 이미디에이트의 경우처럼 뭐 전원이 당장 꺼진다 막 이럴 때, 그럴 때가 아니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밋되지 않은 트랜잭션은 바로 초기화가 되고요. 유저들 바로 이제 로그오프가 되고 트랜잭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스타트업을 실행했을 때 이 어보트 모드만 자동 인스턴스 복구 작업을 요구합니다. 음.
아까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과정이 생략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로 그냥 인스턴스 종료해버리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저는 뭐 따로 진행하는 작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장한 내용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업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네, 없으시면 바로 다음 이제 도커 포스트그레 설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있는 자료 한번 다 같이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거 바탕으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할게요. 그 이거는 저희 파일 편집기로 저희가 자주 쓰는 그 VI 편집기 있죠? 그 단축키를 바탕화면으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눠드릴게요. 네, 지금 같이 자료 다운받으신 분도 있으면은 저랑 같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오라클 설치할 때랑 똑같아요. 똑같이 뭐 리눅스 커널 먼저 설치해주고 뭐 이제 윈도우 터미널 같은 거 설치해주고 이제 도커가 알아서 WSL2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도커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대로 WSL 설치 URL 따라가서 그 업데이트 파일 다운받아서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음. 혹시 여기까지 진행을 못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저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이걸 따라 해보셨다가 잘 안 되셨던 분들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현 카페에도 자료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저는 실습 위해서 미리 설치했던 포스트그레 이제 이미지랑 컨테이너를 미리 지워놨거든요. 실습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에 공식 이미지가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포스트그레 여기서 위에까지 올려보시면 이게 이제 공식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그 도커 레지스트리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이거 바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따로 필요한 버전이 있다면은 옆에 태그에 버전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없어서 직접 예전 버전의 포스트그레스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뭐 다른 서버에 똑같은 환경을 구축하려면은 맞는 버전을 이제 같이 설치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을 다운 받아줍니다. 이제 디폴트 태그는 레이티스트예요. 네, 지금 같이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있고,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보면 포스트그레 다운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포스트그레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그레도 뭐 포스트그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게 PWD라고 이제 인수가 돼 있었는데 포스트그레는 이제 패스워드를 끝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포트 번호는 5432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OS에서 접근하는 포트 번호는 임의로 이제 기억하기 쉽거나 구분하기 쉬운 번호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다른 화면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GSPG 컨테이너가 금방 시작됐죠?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따라하고 계신 분 중에 명령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채팅방에 바로 복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만드셔도 되고 다르게 만드셔도 돼요. 네, 실습했던 명령어부터 같이 올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미지 끌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미지 설치가 완료됐을 때 컨테이너 실행하는 명령어 지금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 거는 생성된 컨테이너 안에 들어오는 명령어예요. 네, 이제 오라클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리눅스 패키지, 그러니까 확장 기능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줄게요. 업데이트. 이제 포스트그레는 데비안 리눅스랑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분투도 데비안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관리자 명령어가 앱트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똑같이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인스톨 vi 파일 편집기 한번 다운로드 해주고 이제 cat 명령어가 아니라 따로 파일 편집기를 이용하셔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를 리드라인 래퍼라고 하죠. 그 저희가 사용했던 명령어 히스토리 목록을 볼 수 있어요. 두 명령어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고 이제 넷툴즈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전에 아마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이제 네트워크 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이제 실습할 때 네트워크 환경 설정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후기를 대비해서 넷툴즈 같이 설치해 주도록 할게요. 팀스타 끝내주고 이제 도커는 접속할 때 오라클이랑 명령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이제 포스트그레는 이제 마이너스 U 옵션은 이제 유저를 표시하는 옵션이고 이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과정이 똑같아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SQL 플러스라는 클라이언트를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유저 이름, 뭐 비밀번호 이렇게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포스트그레 같은 경우에는 유저 옵션을 주고 유저 이름 적어주고 포스트그레스 이제 이게 포스트그레스가 디폴트 관리자 계정입니다. 음. 네. 이제 똑같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관리자 계정의 클라이언트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저 할 때 옵션을 잠깐 보시면 이제 권한을 미리 주면서 생성할 수도 있고 오라클이랑 약간 다르죠. 여기는 뭐 이제 DBA 권한 같은 슈퍼유저 여부, 슈퍼유저 권한을 줄 수도 있거나 안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DB 생성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저를 생성한 권한이 있는지 크리에이트 유저 권한, DBA 권한 중에 하나인 크리에이트 유저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은 따로 유저에게 패스워드를 설정해 줄지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유저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포스트그레는 프롬프트에 표시되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여기서는 이제 는 기호로 이퀄 기호로 표시됐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로 떴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령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명령어를 수행할 때마다 이런 표시가 뜨면은 마침표로 이제 명령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PG 유저를 검색해서 유저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오라클에서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데 이제 시스템에 저장된 뭐 파라미터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의 정보가 저장된 테이블에서 내용을 이제 읽어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지스 유저가 생성이 됐죠. 이제 여기 위에 표시되는 게 권한인데 권한을 보시면 아직 아무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도 없고 슈퍼 유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유저 생성 권한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컨테이너 만들어보고 유저까지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PPT에 이제 도커 설치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물론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과정이 많고 그 WS에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바로 저한테 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수업 때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수업 로그에서 이름을 마지막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 못 드린 게 좀 죄송해가지고 앞으로 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메일 한번 남겨드릴게요. 앞으로 수업하시던 중에 수업 도중에 질문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이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루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뭐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으면 다음 자료도 잠깐 같이 보실게요. 네, DBMS 중에 포스트그레SQL이랑 오라클 SQL이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똑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라클은 이제 회사에서 이용하려면은 유료로 되게 비싼 값에 이용을 해야 되고 포스트그레 정현 같은 씨, 경우는 그건 네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네네. 루나님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오라클 디팩토 스탠다드다 보니까 예. 오라클이 디팩토 스탠다드고 사실은 포스트그레 SQL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학구적으로 연구된 RDBMS의 이론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스트그레 SQL이 사실은 이론적 DBMS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은 그 이론적 RDBMS를 현실에 맞게 조금 더 바꾼 거죠. 디팩토 스탠다드가 오라클, 그리고 이론적인 스탠다드가 포스트그레SQL. 네,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포스트그레SQL의 조상이 인그레스라고 버클리 DB에 계셨던
마이클 스톤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 근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라클하고 포스트그레하고 똑같다라는 말은 저는 약간 전설에 가깝다고 보고, 제가 다음에 언제 하겠지만 내부 구조는 크게 보면 오라클 계열과 포스트그레 계열이 나뉠 정도로 정반대에 있습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바깥쪽은 비슷한데, 바깥쪽은 비슷한데 그 안쪽은 오라클 문파가 있고 포스트그레 문파가 있을 정도로 저장하는 방식이나 돌아가는 방식이 거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DB를 엔드 유저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약간 인프라나 아니 인터널 입장에서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MySQL은 사실은 처음에는 RDB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Files DB로 출발했기 때문에 MySQL이 이제 사용하기 편하지만 일반적인 DBMS가 가진 구조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그레하고 오라클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장하는 구조나 이런 게 오라클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바깥은 그래도 바깥은 아까 설명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그 간단하게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정의되어 있는 PPT도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수업 자료 하나 더 공유해 드렸는데 이것도 앞에 두 개랑 다른 거니까요. 지금 같이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방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당시에 못 받으셨으면 서대원 카페에 다 올라올 테니까 안심하시고 앞으로 방출하는 수업 자료 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그레 객체가 뭐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포스트그레 DB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간단한 쿼리 실습을 마치고 이제 2-2에서 각 객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이번 이제 저희 좀 내용이 잘못됐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조라고 적는 게 이제 나을 것 같네요. 네,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나중에 수정해서 같이 배포하겠습니다. 이제 포스트그레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각기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합쳤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쉽게 말하면은 한 서버 안에 이제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러니까 포스트그레 소프트웨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이제 묶어서 부르는 게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아져 있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이제 객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객체들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서 이런 객체들을 다루고 편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테이블 스페이스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이제 포스트그레는 테이블 스페이스를 조금 이제 오라클이랑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안에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두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아요. 테이블 스페이스는 테이블 스페이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에도 시퀀스가 있어요. 여기 보실 텐데.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라클처럼 그렇게 편리하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그 부분만 약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라클에 비해서 약간 어떻게 쓰임이 다른지. 아니, 동일하게 이제 오라클의 시퀀스 같이 네네. 동일하게 그 하나씩 증가시켜 가는 그런 시퀀스로 네네. 있는데 비슷하게 있는 거지 오라클처럼 약간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네. 좀 이제 오라클 사용하면은 뭐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비유적으로 예, 뭐 벤츠 타는 느낌이 들고 음, 이쪽은 저쪽을 따라 해가지고 좀 약간 얼리설리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DBMS의 시퀀스 구조를 구축은 할 수 있는데 네. 제약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물리적인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각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논리적인 구조에서 설명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파일들이 어떤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물리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없었던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요소가 데이터베이스 바깥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 이렇게 디렉토리를 따로 찾아가서 각 객체의 요소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어, 예를 들면 복사본이나 다른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좀 나중에 같이 실습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여기가 기본 디렉토리라고 부르는 베이스 디렉토리고 네. 이제 이 디렉토리 경로는 환경문서 피지 데이터로 설정을 하는데 그 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쓰기 편한 식대로 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저희는 이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기능을 이제 포스트그레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그 데이터베이스랑 다른 디렉토리에 이제 완전 외부에 있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그레 테이블 스페이스는 일단 어, 그 데이터베이스 외부의 일부 데이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디렉토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쓰임을 예로 들면은 음, 어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다량의 인덱스가 있다. 어떤 테이블에 인덱스를 설정해 줬는데 이 인덱스들이 매우 많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이럴 때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스페이스에 따로 할당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할 때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이블 스페이스 내부 파일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그냥 이름이 디렉토리입니다. 디렉토리. 저희가 이제 뭐 안에 직접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던지 하면은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블 스페이스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부분도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이제 8버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98년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부터 구현된 기능이고 그다음에 내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물리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데이터 영역이 디렉토리 어디 위치하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음. 카탈로그 버전 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따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따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주 버전은 포스트그레 버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실습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오너가 누군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도 오너 권한을 어떤 유저한테 주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라는 유저를 같이 만들었었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지 DB 오너 이지스.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뜨고 뭐 오너 옵션 말고도 다른 옵션들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순서는 여기 표시된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제 만들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에다가 옵션을 주고 뒤에 옵션에 해당하는 인수를 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오너 이름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너 소유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너가 이제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다룰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여기서는 DB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도커에서 이미지 파일이랑 컨테이너랑 좀 비슷한 관계예요. DB 템플릿이랑 데이터베이스랑.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쓰는 템플릿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설명서예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그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어떤 설정들을 다 완료한, 환경 설정을 다 완료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내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바탕이 되는 DB 템플릿으로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이 다 완료된 DB를 계속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DB 템플릿을 지정하지 않고 DB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디폴트 템플릿이 있어요. 템플릿 제로, 템플릿 1이 있는데 템플릿 1을 바탕으로 만듭니다. 디폴트는. 그리고 인코딩은 이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정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밑에 있는 LC 콜레이트, 뭐 LC C 타입하고 연계되는데 LC 콜레이트도 이제 이것도 문자 셋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 그러니까 또 문자 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문자 셋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타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US 잉글리시 그다음에 뒤에는 UTF-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정렬을 할 때 US 잉글리시, 그러니까 미국 영어 문자셋 기준으로 정렬을 하되 그 이외의 언어라면은 그 위에 문자열이라면 UTF-8 문자셋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캐피털 타입인 것 같은데 이 대소문자 숫자 등과 같은 문자 분류를 위한 설정이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객체들을 편집하거나 다룰 때
그때 같이 함께 사용할 테이블 스페이스를 이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서도 접속 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접속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DB 템플릿으로 남길 것인지 여부예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옵션을 줘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용한 거는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해봤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원화 표시예요. 원화 H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그레에서 사용하는 이제 SQL 구문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SQL 구문들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엔터를 한 번씩 치시면 한 줄씩 넘어갑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크리에이트 유저도 있죠. 보시면 저희가 저번에 실습했던 오라클 SQL이랑도 많이 비슷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계속 안 넘어갔으면 여기 도중에 끊으려면 컨트롤 C 눌러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컬럼이에요. 자, select master from pg database. 약간 글자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EasyDB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고,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영어 문자셋을 기본으로 정렬을 하고 나머지 UTF-8로 정렬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면 이제 이제 뭐 지금 시스템에 있는 뭐 테이블의 컬럼이나 아니면은 그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테이블의 칼럼의 종류를 볼 수도 있는데 테이블의 목록들도 볼 수 있어요. 또 더 큰 단위의 목록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을 보여주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근데 포스트그레스의 시스템 카탈로그는 오라클이랑 좀 다르게 일반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이거를 수정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이를 위한 이제 SQL 구문도 따로 있고, 이거는 나중에 제 시스템 카탈로그를 검색하는 SQL 구문을 같이 배울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 문서에 따르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이제 있는 컬럼들은 계속 감소하는 중이라고 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 저희가 같이 해봤던 거고. 네. 이제 좀 시간이 다 됐네. 이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까지만 오늘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유저 이름을 주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라클이랑 비교를 하면 오라클은 이제 유저로 접속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저가 접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원화 표시 C는 이제 커넥트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오라클에서 컨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스 이제 이지 데이터베이스에 이지스 유저로 접속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만요. 음, 음. 네, 여기 프롬프트 바뀐 거 보이시죠? 이제 새로 생성한 DB에 어떤 유저로 접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라클이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를 여기서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